1980년 나는 강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 2013년 여름, 나는 강주 민주항쟁 5.18 묘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0년을 훌쩍 넘기고 찾아간 묘역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 구 묘역을 찾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만 앞설 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지만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보고 겪었던 강주의 그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80년 5월 17일 저녁, 큰댁에 가는 길에 전남 도청 앞 금남로를 지나갔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조용하게 촛불 하나씩 들고 질서정연하게 걸으면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군인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강주에서 두려움에 떠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죽어가고 총소리가 들리며 군인들이 칼로 시민들을 찌른다는 무서운 비보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 나가볼 수도 없고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시외로 출퇴근한 남편은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도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을 나섰는데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 잘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어린 아이들과 남은 나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철모르던 아들 녀석은 잠깐 사이에 집을 나가고 없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를 찾느라 정신없이 헤매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막 차 타고 학생들이 다니고 또 뭐랄까 그 군인들은 쫓아다니고 문 밖에도 그때는 실은 못 나오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아무튼 통제가 돼서 그때는 뭐 차도 안 다니고 방송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무조건 아무것도 다 문 닫아보니까 뭐 서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먹고 아무튼 문 밖에는 전혀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뭐 집 안에서만 살았지. 그리고 한 일주일도 그렇게 살았을까. 강제 사태가 한 열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아무튼 문 밖에도 못 나오고 직장에도 뭐 차가 없어도 가도 못하고. 그 고립된 생활이지 가면은. 그리고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도청 앞에 한번 안 나가 보셨어요? 그거는 무서운 게 무조건 못 나갔지. 나는 그때 같이 다니러 왔는데 안 갔었구나. 나는 도청 앞에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 근데 거기가 그 시체를 그냥 태극기로 이렇게 해서 놔두고 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랬는데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보고 강주 시민들이 시위에 함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강주는 질서 있게 행동하며 시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주먹밥과 생수를 학생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조금마음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둡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길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2-54번에 가면 조사춘 씨라고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5.18 애기가 아까 네. 그래서 단 한 줄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근데 강주에서는 14, 15, 16일에 굉장히 평화롭게 민족 민주화 그럼에도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강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평범한 시민들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생들도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네, 본부 사무실 그런 분들이 원래 이제 상호 보고 조사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범죄자를 잡으다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잡혀오고 또 재판을 하려는 게 빨리 재판을 위해서 여기서도 조사를 하면서 또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김대중 내란 업무로 몰라서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만 해서 대학생들 좀 잡혀왔지 나중에는 그들은 특수활동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없었다고 방송도 나오고 성병대 본부사무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였던 이곳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북 등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계엄군에 끌려온 시민들을 조사했던 곳이다. 합동수사관들은 조사하기 전부터 무조건 진압법으로 무자비하게 출판하여 시민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했다. 바로 옆에서 구타당하여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허위 자백이라도 해야 했다. 5.18 당시 시민군, 연행자들이 끌려와 합동수사반의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은 임시조사실이다. 합동수사관들은 시민들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와 고문을 가하였다. 5.18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가 안 됐습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5.18은 정말 신군부가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2007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해 한 3개월 뒤에 지금도 PD 수첩이라고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화려한 휴가에서 못다한 얘기라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07년도에는 과거사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해동 씨가 과거사 조사를 했는데 국방부 과거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언한 걸 보면은 5.18이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상황들이 쭉 나온답니다. 그리고 문서라든가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집권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일환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틀 뒤에 5.18이라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주요 대학에서는 휴교령을 하고 여기는 이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각 대학의 이제 계엄군, 특히 이제 공수부대 계엄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할 것 없이 광주도 전남대, 조선대, 광주 교대 이렇게 세 군데에 주둔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하려면 정말 아예 쿠데타를 해보든가 그러는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던 거나 외침이 왔던 거나 그런 게 군이 꼭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에서만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그 진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주를 딱 이렇게 이제 에워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게 하고 전환을 끊어버려서 알리지들 못하게 하고 자기들 이렇게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 다음에 완전히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냥 때려부술려면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공수부대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여론을 잘해갖고 군인이 이것이 어떤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묻고 변명이라도. 그해 5월 강주의 그 끔찍한 일들이 진실되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강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 너무 애곡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 빨갱이들의 소행이라는 등 간첩들이 합세했다는 등 강주의 아픔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올바른 역사관과 바른 판단력으로
정의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이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부상자들이 몸과 마음 모두 치유받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